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6월 1일에 있는 지방선거 네네네. 결과가 어느 당이 더 유리할까요? 그런 질문을 사실은 저는 희한한 게 일반 그냥 시민분들 있잖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저한테 점을 볼 때도 그런 거 엄청 많이 물어본다? 희한하지. 진짜. 아니, 그런 제가 유튜브 영상들 컨텐츠가 띠별 운세나 그리고 돈 버는 방법들, 개운법들 이런 것도 하지만 정치에 관한 그 예언들이 진짜 사실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는데 그게 다 맞아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더 궁금하시긴 하셨나봐요. 근데 사실 궁금할 건 없잖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향상됐다는 걸 그런 데서 느끼는 거야. 정치가 사실은 잘 돼야 개개인이 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저는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당들의 색깔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읽었어요. 네이버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어떤 칼럼이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이라는 그런 얘기를 봤는데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모든 게 평등해야 된다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거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똑같이 주되 결과가 똑같이 안 난다는 거를 인정을 한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야. 나는 근데 사실은 이쪽이 조금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야. 똑같이 살아야 되면 그냥 진짜 북한 가야 돼. 그래서 다 똑같이 오늘 점심은 다 똑같이 그냥 국밥이야. 그럼 다 국밥 먹어야지. 다 평등해야 되니까. 너는 왜 소고기 먹어? 우리 다 국밥 먹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평등해야 되는 게. 근데 민주주의가 사실은 평등을 추구하는 거긴 한데 사실 사람이 어떻게 평등해요? 사실. 왜냐면 그거는 신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평등이란 건 없는 거잖아. 남자와 여자가 나왔고, 또 키가 큰 사람이 나오면 키가 작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얼굴이 큰 사람이 있으면 얼굴이 작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그거는 결과의 평등을 주의하는 거는 민주주의고, 시작의 평등을 추구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칼럼을 읽으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은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기회는 공평하게 줬지만 그 결과는 사실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자 이거고 그게 더 맞지 않나 싶어. 근데 어쨌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수를 받은 게 있어요. 워낙 예전에 받은 공수가 있는데 이런 걸 꼭 방송에서 얘기하면 저는 사실 전화 받는 것도 좀 그렇고, 약간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왜, 사찰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 내가 약간 망상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망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방송에서 카톡이 울림이 안 와요. 그래서 카톡 그 고객센터에 전화도 해보고, 모두 남겨보고, 그랬다 했더니 삭제하고 다시 깔아라, 핸드폰을 바꿔봐, 다 했어. 다 했는데 안 돼. 그럼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왜 카톡이 알림이 안 뜨지? 그리고 은행 알림, 은행이 입출금이 되면 알림이 되게 해놨는데 그거 두 개가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핸드폰을 해킹을 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건 제 방송이잖아요. 어느 데서 뉴스에 요새 그런 것도 있더라. 무슨 설문조사에서 인천 계양을에 지금 후보로 등록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역전이 됐다고 했더니 어떤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대. 여론조사기관을. 나는 근데 여론조사는 내가 조사기관도 아니고 저는 그냥 무당입니다. 그리고 신령님 모시고 있고 제가 이제까지 공수 드린 것 중에 별로 틀린 게 없어서 그런지 정치계에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방선거에 대해서 그냥
크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큰 걸 가져가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작은 밥을 먹는 게 보여요. 그래서 뭐 경기도, 서울 뭐 이렇게 큰 대도시들이 있죠. 뭐 부산 뭐 이렇게 큰 대도시들을 국민의힘이 장악하고요. 또 작은, 그렇다고 내가 뭐 지역이 작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원래 민주당 텃밭이 있잖아요. 뭐 전라도 이런 데는 당연히 민주당이 우세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덩어리가 큰 거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덩어리가 조금 작은 거를 민주당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맞을 거야 아마. 왜냐면 지금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지지율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지지율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나왔던 공수예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막 되게 이걸 장황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말재간이 없어요. 제가 말을 그렇게 말 주변이 없어요. 말을 못 해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디서 댓글 보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깨비도령은 연금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머리 쓰는 게 너무 보인대요. 저한테 댓글에. 그래서 내가 머리를 쓰고 얘기를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띠별 공수 들을 때는 머리 쓰고 공수 들을 시간이 없어요. 촬영 시간도 너무 짧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저도 말도 빠르잖아요. 그 언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대본 보고 읽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옆을 제가 약간씩 이렇게 쳐다보는 게 대본을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제가 약간 내성적이기도 하고요. 성격이 좀 수줍음도 많고 또 말주변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카메라를 계속 이렇게, 제가 뭐 뉴스 아나운서 앵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카메라만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대본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요번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우리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거의 압승을 한 거잖아요. 180석의 의석을 가져간 거라면 굉장히 큰 압승을 한 거고, 또 제가 자꾸 시선 처리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말씀처럼 제가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제가 약간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당이잖아요. 방송인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요번에 뉴스 기사에 난 걸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이라는 분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차이점이 기회 평등과 이런 게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회를 가졌었잖아요. 사실 180석이라는 의석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집권 거대 여당이었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면 저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저 되게 기분 나빠할 거고, 가끔 협박 전화도 받아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의견이고, 또 그냥 신랑님 공수는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근데 이 나머지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고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사람이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게 정치를 보면서도 본인 개인의 삶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가 오잖아요. 나한테 좋은 상황이 막 내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이때 정말 잘해야 돼요, 사람이.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기회가 놓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점사를 지금 한 몇천 명 정도 봐드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세월이 제가 많이 흘렀잖아요. 여러분들을 봐드릴 때 안타까운 점들이 다 기회 놓치고 와가지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 인생에 3-4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냥 속담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기회는 너무 많아요. 대신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한테 어디서라도 기회가 와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끌어줬던, 내가 내 역량을 많이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인정을 받던 어떤 식으로든 기회는 찾아와요. 그 기회를 찾기까지의 본인의 노력이 좀 필요하고, 또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을 때 나의 겸손함과 이런 역량들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내가 이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했어야지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을까, 이걸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점을 볼 때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드려요. 요번에 얼마 있다가 또 기회가 한 번 올 텐데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나중에는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저 또 잘 살 수 있을까요? 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제 막 5, 60대가 넘어가지고 또 잘 살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사실 나이 들어서 기회가 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정말 인정하는 거는 그냥 유명 인사들 중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본 분들 말고 유명 인사들 중에서 말씀드리면 방망래 할머니. 정말 늦게 복 터지신 분이시잖아요. 물론 그분이 열심히 사신 평생을 글자도 잘 못 쓰시는데도 식당 일을 열심히 하셔서 자식들을 키워냈는데 그 자녀의 자녀인 손녀가 귀인이 돼서 지금은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렇게 늦복이 터지신 분들. 물론 저한테 상담하시고 또 이제 저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분들이 선택을 잘하셔서 잘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사례를 얘기를 해드리기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분들이 나중에 제 방송 보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나은 것 같은데 내 얘기를 왜 이렇게 방송에서 함부로 하지? 라고 얘기하실까봐 말씀을 잘 못 드리겠고 어쨌든 선택을 잘하셔서 나이가 있지만 뒤늦게 기회를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정치가 궁금하셔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나도 내 인생에서 생각해보면 나를 뒤돌아보면 기회들이 있었는데 놓쳤다. 나도 지나간 게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나에게 또 올 기회가 또 있을지 한번 점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한테도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죠. 운이라는 건 지나다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캐치해서 딱 잡냐가 문제인 거지 항상 돌아다니기 때문에 언제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게 많다면 국민들이 저번처럼 촛불 집회를 안 하겠어요. 탄핵을 안 시키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의식 수준이 엄청 높아져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또 다시 운은 민주당한테 더 강하게 갈 수 있지만 현 상황, 현 시점에서 보면 요번에 있을 선거도 죄송해요. 너무 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진짜 성격이 내성적이고 저 A형이에요. 심지어 A형이고 수줍음도 많고요. 그래서 뭔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때가 많아요. 여기 대신판에 앉으면 이 사람한테 앞으로 있을 일 중에 슬픈 일들을 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을 말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너무 저도 마음 아프고 말이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저한테 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하기 전에 항상 정말 죄송해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번에 지방선거는 그렇습니다. 결과가 그렇고요. 국민의힘이 저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님도 당선이 되셨고 또 지방선거도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걸 그냥 자리만 차지하기 위한 정치, 권위의식이 있는 정치가 아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지막 정말 눈 감기 전에 소원은 어떤 소원이 있냐면 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아주 작은 소망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잘 인수인계가 되고 또 정치가 잘 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위로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공수에 대해서 당의 색깔이 다르다고 너무 이렇게 험담을 하신다거나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결과를 보세요. 제가 연검했는지 안 연검했는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시고 저한테 약간 호감이 있다. 잘 맞추긴 하네. 나랑 당 색깔이 틀리긴 하지만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되기는 됐네. 그러면 한 번쯤은 믿음을 주는 무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방송도 찍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결과를 보시고 또 한 번 저를 6월 1일 이후에 한 번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이었습니다.